2003년 3월 16일 직전 경기에서 TKO 승리를 거둔 퀸튼 잭슨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이크를 잡고 반달레이 실바를 긁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실바가 화가 아주 많이 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우선 두 선수의 1차전은 이 사건 이후 약 8개월 뒤에 열리게 되는데, 당시 커리어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프라이드 미들급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던 실바는 2003 프라이드 미들급 그랑프리 결승전 상대로 이전 자신을 도발했던 잭슨을 상대하게 됩니다. 당시 잭슨은 일본 격투기의 살아있는 전설 사쿠라바 카즈시의 떡밥으로 일본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지만, 이후 이고르 보부찬친 그리고 케빈 랜들맨트를 꺾으며 7승 1패라는 성적과 함께 프라이드 미들급 그랑프리에 참전하게 됩니다. お前はチャンピオンとしてグランプリに出る気はあるのか？やろう。分かった。お前は男だ。ランページ、お前もバンダレシウバとやりたいならグランプリに出てこいよ。お前も男だ。 이후 오프닝 라운드에선 극강의 주짓대로이자 브라질 탑팀의 수장 무릴로 부스타만테를 판정에서 꺾은 잭슨은 준결승전에선 미국에서 출장 나온 UFC 라이트 헤비급의 강자 척 리델마저 TKO를 꺾고 프라이드 미들급 그랑프리 결승전까지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는 실바의 손쉬운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 잭슨은 K1의 시릴 아비디를 입식룰로만 2차례나 꺾었을 정도로 준수하지만 저평가된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합격투기에서 잭슨에게 타격이라 함은 그저 상대방에게 붙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고, 또 붙은 이후에는 클린치에서 타격 또는 상대방을 그라운드로 끌고 들어가 그라운드에서 상대방을 지지고 볶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스타일이 대실바전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우선 경기 시작하자마자 실바를 가볍게 들어올린 잭슨은 이내 실바를 그라운드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바가 잭슨의 상체를 컨트롤해줌으로써 잭슨이 실바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심판의 스탠딩 선언으로 인해 잭슨은 실바와 스탠딩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코 돌입한 스탠딩 공방전에서 훗날 실바를 비롯한 여러 슈트박스 소속 선수들의 전형적인 필승 패턴으로 정립되는 경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들의 필승 패턴이라 함은 저돌적인 원트로시로 지육탄 개싸움을 유도, 이후 근접전에선 빰크린치를 동반한 리킥,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쓰러질 경우에는 마운트보단 주로 스톰핑 또는 사커킥으로 피니쉬를 노리고, 만약 이 와중에 상대방이 하단 태클을 노린다면 스프롤 이후 정수리를 겨냥한 4점 리킥, 이후 다시 한번 스톰핑 내지는 사커킥으로 피니쉬를 노리는 자낙무도한 경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그 필승 패턴이 등장하며 잭슨은 실바에게 아주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우선 실바의 하이킥을 흘려낸 잭슨이 다시 한번 실바에게 하단 태클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바가 이를 잘 저지해내며 잭슨을 상대로 데려 빰클린치를 잡게 되었고, 당시 빰클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잭슨은 근본 없는 엑스가드와 함께 실바의 리킥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바의 리킥이 정통으로 터지게 됨으로써 이내 본격적인 실바의 구타가 시작됩니다. 비록 이 와중에 폭주하는 실바를 저지시키고자 실바를 상대로 계속해서 태클을 시도해보는 잭슨, 허나 모든 노력이 스포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실바에게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던 잭슨은 결국 1라운드 시작 6분 18초 만에 니킥에 의한 TKO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후 2004년 10월 31일 지난 1차전 이후 약 1년이 흐른 시점에서 두 선수는 프라이드 미들급 타이틀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당시 실바는 지난 1차전 이후 곤도유키와 미노아맨을 꺾고 여전히 미들급 챔피언으로 올라 있었고, 잭슨 또한 미노아맨, 하지만 다음 경기에선 미들급의 강자 히카루도 아로나를 KO로 꺾은 이후 실바를 상대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시작된 두 선수의 2차전에선 잭슨은 지난 1차전과는 사뭇 달라진 그림을 만들게 되는데, 우선 하단 태클을 고집했던 지난 1차전과는 달리 잭슨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경기를 클린치 공방전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바를 다소 몰아붙이는 모습까지 보여준 잭슨이었지만, 이내 터진 잭슨의 로블로로 인해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스탠딩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벌어진 스탠딩 공방전에서 잭슨은 자신의 전매 특허인 크레이지 몽키 가드를 활용 단조로운 실바의 공격 패턴들을 모두 상쇄시킨과 동시에 되려 실바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지난 1차전 패배 요인이었던 실바의 빰 클린치 또한 잭슨은 상체를 세우고 하체를 실바에게 붙여주며 니킥에
의한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실바가 잭슨의 철통 안면 가드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잭슨의 바디에 킥을 차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잭슨이 되려 비어있는 실바의 안면에 라이트 더블을 적중시키며 결국 실바는 1라운드 막바지에 다운까지 당하게 됩니다. 허나 남은 시간 동안 잭슨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고 시작한 2라운드에서도 라운드 초반부터 불을 뿜던 두 선수,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단발성으로 주먹을 내던 잭슨이 이번엔 뒷손 라이트를 던지다 실바에게 원투 카운터를 허용하며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후 잭슨이 인간 샌드백 모드로 돌입하며 지난 1차전과 같이 계속해서 니킥을 허용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번 경기에서 잭슨은 로프에 걸리는 슈싱 티오패까지 맛보게 합니다. 이후 두 선수의 3차전은 이로부터 약 4년 뒤인 UFC 92에서 열리게 됩니다. 당시 네로라는 헤비급의 강자들과 맞붙으며 프라이드의 도상과 함께 UFC 넘어온 실바와는 달리 잭슨은 지난 2차전 패배 이후 다음 경기에서 무릴로 닌자를 꺾었지만 이어진 경기에선 닌자의 동생인 마우리쇼 쇼군 후아에게 대패. 허나 재기전에선 히로타카 요코이를 TKO로 잡아낸 이후 안바왕 융동식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활약했던 프라이드 무대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WFA를 시작으로 북미 메이저 무대인 UFC까지 진출하게 된 잭슨은 이때부터 타격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과거 잭슨의 타격은 그저 몸을 섞기 위해 거치는 셋업에 불과했었다면 달라진 잭슨의 타격은 이전 똥님의 근원지였던 탄력 넘치는 코어를 푸더크에 활용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앞손과 바디페이크를 섞어 호시탐탐 헤드헌팅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그 좋은 동체 시력을 그저 수비에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간결한 머리 움직임과 함께 상대방의 품 안에 파고들거나 커버로 흘려낸 이후 자연스럽게 카운터까지 노리는 모습 또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킥 또는 정교한 사전 작업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달라진 잭슨을 공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우선 UFC 데뷔전에서 커리어 초창기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마빈 이스트먼을 2라운드에서 KO로 꺾은 잭슨은 다음 경기에서 이전 자신에게 한 차례 패배를 기록했지만 당시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으로 했던 척 리델을 상대하게 됩니다. 당시 리델은 이미 4차례나 UFC 라이트 헤비급을 방어해낸 챔피언으로서 강력한 레슬링 디펜스 그리고 다소 투박하지만 타점 높은 카운터 스트라이커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이런 리델을 상대로 커버 이후 카운터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며 1라운드에서 리델을 꺾고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오르게 되었고 또 다음 경기에선 프라이드 미들급 챔피언 자격으로 UFC에 넘어온 댄 핸더슨을 상대로도 5라운드 내내 핸더슨의 뒷손을 성공적으로 봉쇄하며 잭슨은 타이틀 통합전에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때문에 킥이 난무하는 종합 격투기 씬에서 타이슨을 재현한 듯하다 라는 평가까지 받게 된 잭슨. 당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길거리 싸움으로 다져진 동체 시력 또 이전 똥님의 근원지였던 탄력 넘치는 그의 코어 등이 큰 몫을 해냈지만 개중의 1등 공신은 이런 잭슨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민 후아니토 이바라의 몫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바라는 이미 6체급 사건의 전설 오스카 델라호야의 트레이너로도 명성을 날린 인물로서 비록 둘은 잭슨이 포레스트 그리핀에게 패배한 이후 엄청난 마찰과 함께 소송전까지 벌이는 사이가 되지만 잭슨의 복싱 기량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핀전 패배 이후 재기전 상대로 붙게 된 선수가 바로 이전 자신에게 2차례나 패배를 안긴 도끼살인마 반달레이 실바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실바는 UFC 데뷔 전부터 이제는 전 챔피언이 되어버린 척 리델을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델에게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하며 UFC 데뷔 전부터 체면을 구기게 된 실바는 이어진 경기에선 당시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던 키스 자르딘을 맞이해 1라운드 36초 만에 KO승을 거두고 다시 한번 잭슨을 상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이전 일본 무대와는 달리 당시 UFC 옥타곤은 실바의 경기 스타일상 너무나도 가혹한 곳이었는데 일단 실바의 전매 특허였던 스톰핑과 사커킥은 반칙으로 분류가 되었고 또 링과 비교해 코너 덮는 넓은 옥타곤은 저돌적인 실바의 원투러시를 단 사이드 스텝만으로도 무마시키기가 용이했으며 또 추가된 케이지 레슬링, 프라이드와는 다른 채점 기준, 그리고 그라운드 상황에서 엘보우 허용 등으로 인해 비단 실바뿐만 아니라 당시 프라이드에서 날고기던 선수들은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두 선수에게 동률의 배당을 책정하며 다가오는 3차전에서 한 끗 차이 승부를 예상하게 되었고 또 잭슨을 꺾고 과거 일본 무대에서의 영광을 지원하고자 하는 실바와 이전 자신을 2차례나 꺾은 장본인을 상대하게 된 잭슨은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언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기 전날 행해진 개최량에서 두 선수의 감정선이 폭발하는 모습과 함께 드디어 2008년 12월 27일 대망의 UFC 92에서 마침내 두 선수의 3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시작한 두 선수의 3차전에서 경기 초반부터 전진 스텝과 함께 계속해서 실바를 압박하던 잭슨은 곧이어 벌어진 펀치 공방전에선 발을 받고 맞받아치는 실바와는 달리 푸더크를 활용,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날 잭슨의 앞손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간 반면에 로우킥 이외에는 다른 유효타를 적중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던 실바가 1라운드 후반 자신의 전매 특허인 저돌적인 훅러시를 감행하게 되었고, 이에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0점 조절을 해나가고 있던 잭슨이 커버 이후 카운터 레프트훅을 적중시키게 됨으로써 지난 2차전 이후 약 4년 만에 열린 두 선수의 3차전은 잭슨의 1라운드 KO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You don't know what I'm gonna do. You don't know what is next. And I'm loving the fact, truly it's making me blessed. Cause I work on my team, no snakes in the grass. And we have a choice in the wind because of the work that we did in the past. Rampage. What's up, homie? I want to prove everybody wrong. I heard about some fighters were talking smack, talking about, Vanderlei's in Rampage's head. He beat Rampage twice. You know, they don't know what type of person I am. I'm from the streets. You know, I don't get scared because what the guy beat me. You know what I'm saying? He didn't kill me. I'm still here. You know, I'm ready to fight him a couple more times.